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이번 한 주는 좀 어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이 어려웠다는 생각 좀 들고요. 시장이 변동도 심했고, 뭐 예상했던 대로 이번 2020년도 1월달 들어오고 나서부터 변동성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었고, 작년 말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 그죠? 항상 1월 달에서 4월 달 사이는 좀 큰 변동장이 오는데요. 이 변동장의 흐름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규칙적이 있습니다. 규칙성. 제가 보통 1월 달에서 4월 달 사이에 매매를 제일 재밌게 했거든요. 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해는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고 이제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1월 달에서 4월 달을 매매를 제일 재밌게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1월 달은 첫날 조심해야 됩니다. 첫날. 어제였지, 그죠? 어제 폭락했었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 폭락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폭락하는 이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표에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있겠지, 그죠? 뭐 이런 거를 제외한, 그죠? 제외한 지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제외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다음날 아침에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지, 그죠? 아, 내일은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과 여러분이 시장을 볼 때 장중에 어떤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다. 또는 주간장 미국 선물이 뭐 급등이다, 급락이다. 뭐 그다음에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샀다, 많이 팔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죠? 근데 첫날은요, 쌍거리 다 무시입니다. 이거. 쌍거리 다 무시입니다. 어떻게 간다 그랬습니까? 가는 방향대로 간다. 어제 이런 방향 나왔지, 그죠? 아침에 살짝 원래 야간장에서는 2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출발했는데 마감했는데 0.5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출발해서 쳐올렸다가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마이너스 4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이게 시간이 정확하게 58분이었어요. 58분 동안. 게다가 연휴가 끼어서 31일날 1일날 쉬었지, 그죠? 이틀 쉬고 그 다음날은 10시부터 개장이었습니다. 10시부터 10시 58분 동안 0.7포인트 정도 올랐다가 순식간에 4포인트를 빼버렸습니다. 약 58분 동안. 이 58분 동안 선물이 4포인트 빠질라 그러면요. 막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타 치고, 여기서 단타 치고, 여기서 단타 치고, 이렇게 단타 치려고 잡았다가 계속 밀려버리니까 순식간에 손실이 막 20%, 30%, 40% 일어나지, 그죠? 그러다가 쑥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팔아버리겠죠. 예. 그나마 능력 좋은 사람은 끝까지 버텨가지고 본전이라도 하고 팔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손절해버리지, 그죠? 그리고 연초 첫날부터 마이너스 몇백만원씩 손실 나버리는 거죠. 얼마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몇백만원 손실이 나버립니다. 예, 이렇게 된다, 첫날. 자, 그래서 첫날을 조심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렸는 것은 벌써 작년부터 말씀드렸지, 그죠? 저희 카페도 있지, 그죠? 카페에 보면은 제가 1월달, 4월달 조심하라는 내용, 뭐, 누누이 했었고, 그 내용이, 제가 올리는 글에 보면은 1월, 4월달 조심하라고 제가, 벌써 이게 언제 겁니까? 2018년도 12월달 거예요. 재작년 거.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이날 조심하라고 내가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자, 야간 선물이 미국의 급등에 이어서 2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지, 그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요날 다음 날이며, 다음 날. 요 날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월, 화, 수까지면 만약에 이 다음 날이요. 월, 화, 수까지면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요. 가는 방향대로 갑니다. 상승하면 상승, 하락하면 하락.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하필 요 날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뭐냐하면 급등하다가 급락해버립니다. 오늘 딱 그렇게 나왔지, 그죠? 예, 장중에 아침에 2포인트 출발해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4.8포인트입니까? 4.8포인트를 급등을 시켜놨습니다. 안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만 이렇게 폭락해버렸습니다. 그죠? 예, 2포인트 마저도 떨어지가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 갭이 6포인트지, 6포인트, 그죠? 예, 6포인트를 장중에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막판에는 다시 조금 올려가, 마감하긴 했는데, 그래도 음봉으로 마감했지, 그죠? 예, 몸통이 되게 긴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며칠간은 조용할 겁니다, 이제. 조용합니다. 언제 또 지랄 떠냐, 그러면,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날짜를 한번 볼게요. 근데 조금 아쉽네, 그죠? 예, 아쉬운데, 왜 아쉽냐 그러면요. 제가 요 찍은 날짜 있지, 그죠? 23일, 22일, 23일. 요 날에 보통 많이 지랄 떠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날이 끼어있죠. 추석이 끼어있지, 그죠? 추석이. 자, 24, 25, 26, 27, 요까지가 설날이네, 그죠? 27일은 대체 휴일이고요. 24, 5, 6, 7이 설날입니다. 그러면 자, 1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음 주에 만기고 2월물 어떻습니까? 2월물은 요 설날 금요일 날 빠지고 월요일 빠지고 이틀 빠지지, 그죠? 이틀 빠지고 또 없나 한번 보자. 공휴일이 또 없는지 한번 보자. 이틀만 빠지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1주, 2주, 3주, 4주, 그 다행스러운 거는 2월물은 시간이 충분하네요. 이렇게 하루하루 빠지더라도, 꽉 채운 5주입니다. 5주. 예, 꽉 채운 5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이제 2월달 들었으면은 2월 28일, 2월달도 나쁘진 않네요, 보니까. 2월달도 보니까, 요게 13일이 만기지 않습니까? 13일 만기면 1주, 2주, 3주, 4주. 그러니까 좀 짧긴 한데, 그래도 꽉 맞춘, 평소처럼 좀 많이 짧은 달은 아니네요. 2월달도. 원래 2월달은 그렇게 짧은 달은 아니다. 29일까지 있네요. 윤달이네요. 이번 달이. 원래 2월달이 윤달이네요. 어쨌든 2월달까지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보통 많이 지랄 떠는 날이 아마 제 생각에는 17일 만기 끝난 다음 날이지, 그죠? 1월달 17일부터 해가지고 21일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그 제일 최악의 경우가 아마 23, 4일 정도 나올 건데, 근데 23일쯤 나올 건데 24일이 추석이거든요. 설날이거든요. 그래서 1월달 제일 조심해야 될 날짜가 17일과 여주입니다. 여주. 20, 21, 20, 23. 원래는 어떤 식으로 또 만들어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기 끝나고 다음 주거든, 보통요. 예, 만기 끝나고 9일날이 만기지 않습니까? 만기 끝나고 다음 주, 여주지, 그죠? 그러니까 17일부터 해서 20일, 21, 23, 24. 요 날에 여러분들 아마 계좌를 거들낼 가능성이 높아요. 예, 뭐 어떤 식으로 거들내느냐? 지금 이런 식이지,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장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 왜 어렵다 그랬습니까? 시장이 잠잠하다가 갑자기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면은 이게 또 날아가 버렸네. 시장이 잠잠하다가 요 또 에러 나는구나. 여러분들이 시장을 매매하면서 보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패턴이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 다 패턴이 있어요. 이 개인 패턴이 있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어떤 지표를 본다든지,
아니면 시장의 상황 같은 걸 보잖아요. 그죠? 뭐 전날 시장의 상황, 외국인의 어떤 흐름, 이런 거 기타 등등을 여러분들이 보고 다음날 시장을 예측을 하잖아요. 그죠? 예측을 합니다. 이 지표를 보고 또 예측을 하지. 그죠? 오늘 장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일 장의 예측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렇게 변동이 심했으면 내일 어떻습니까? 변동이 심하다고 봐야 되겠죠. 모레도 심하다 봐야지.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변동이 굉장히 심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변동이 확 죽어버려요. 그냥 변동이 없어. 이렇게 며칠 또 흘러가요. 그럼 또 사람이 마음이 또 여기 맞춰서 잠잠해지잖아요. 그죠? 이런 장은 먹기 나쁘지 않거든요. 시장에 손해를 보더라도 크게 손해 안 보고.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이래 막 나와요. 이렇게 이런 변동기가 나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방심된 마음을 가지고 다음날 시장을 이 예측 매매를 하면 어떻습니까? 예측 매매를 하다 보면은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랐다가 내려와 주잖아. 살려주잖아. 이렇게요. 살려주는데 이 작년하고 모습이 좀 틀리죠. 이제 원래 어제하고 오늘 2일과 3일의 흐름을 보시면은 우리 12월 달에 받는 흐름하고 좀 다르죠. 뭐 어떻게 다릅니까? 올라갈 때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옛날 같았으면 여기서 가돌이를 치다가 뭐 보통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떨어져서 마감하고 이런 흐름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급락해 버리지. 그죠? 예. 또는 어제 같은 경우도 아침에 급락했지. 그죠? 1시간 만에. 그리고 나서 이만큼 절반 가까이, 절반은 조금 미달하지만 절반 가까이 올렸어요. 그래놓고 막판에 또 쳐내려 버렸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내릴 때 미친 듯이 내렸다가 반등이 안 나올 것처럼 보이면서도 꾸역꾸역 올렸다가 이쯤 올라오면은 야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고 있는 찰나에 또 급락이 나와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 차릴 시간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콜 잡고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가 깨지면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데 콜 잡고 있다가 끝나고 막판에 또 올라갈 줄 알고 콜 잡았는데 끝나고 깡통 찬다 그랬지.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랐어요. 4포인트 오르고 6포인트 내려버렸어요. 그죠? 2포인트, 3포인트 갭에서 거의 2포인트 이상 2점 몇 포인트 올랐다가 6포인트 떨어져 버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장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이런 박스권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박스권은 이런 박스권이 아니다. 어떤 박스권입니까? 지금은 어떤 박스권입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은 제자리예요. 그죠? 시장은 변함이 없어요. 그 시장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풀이가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풀이가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풀이가 까이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버리기 때문에 물리면 답이 없어요.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중에 또 여기서 붙잡았다가 떨어질 줄 알고 붙잡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올라가 버리죠. 마이너스 30% 나버렸죠.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시 반등할 때 이 본전이 와야 되는데 본전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이 프리 감소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어려워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는 별일 없을 겁니다. 만기주니까 크게 뭐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알았잖아요. 그죠? 이제 2일날 3일날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두 번 안 당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또 잠잠하다가 17일 정도 혹은 그 다음 주 요주 여러분들 어떻게 깡통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올 거예요. 지금 시장처럼 전혀 뜻밖의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표는 상승을 보고 있다. 그럼 메이저도 상승을 보고 있어요. 외국인도 상승을 보고 있어요. 근데 다음날 폭락이 나와버려요. 손쓸 틈도 없이 폭락이 나와버려요. 어떻습니까?
열받지, 그죠? 물타기 올라갈 거야. 왜? 여러분 생각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 올라가야 되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물타기를 하지,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물타기를 해요. 평상시에는 그 짓을 안 하는데 이거를 하면 그래 되지, 그죠? 이게 뭡니까? 확신. 여러분이 했던 예상이 확신이 들어버리면요, 여러분은 물타기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결국은 10만 원 날리면 될 거 가지고 1000만 원 날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뭐 많은 사람 3천만 원도 날리고 5천만 원도 날리겠죠. 한 방에 그냥 이제 파생 인생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월달 또 있죠. 2월달. 2월달 한 달 내내입니다. 한 달 내내. 어디까지? 3월달까지. 3월달까지. 4월달 되면 분위기 좀 틀려져요. 이상해져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보통 4월달은 약간 흐름이 완만했거든요. 올라도 내려도 완만했어요. 근데 작년 4월달은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 완전 심장박동 소리 같이, 그죠? 뭡니까? 급등락 나오다가 갑자기 거래 없다가 급등락 나오다가 갑자기 움직임이 적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약 올리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손실 나면 어떻습니까? 다음날 복구 못해요. 열받죠? 다음날 또 질렀는데 또 손실 났어. 또 복구 못해. 어떻습니까? 막 무기력해집니다. 나중에 되면. 이게 4월달 장이에요. 그리고 나서부터 5월달은 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1월달 뭐 부분겠지, 그죠? 첫날하고 다음날. 그리고 두 번째 주, 만기 다음 주부터 조심해라. 요게 제일 위험합니다. 요날 제일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얘기해 드리면요. 우리가 7월달, 8월달, 9월달 깡통 차면 어떻습니까? 하나 안 되면 노가다 가면 되지, 그죠? 근데 1월달에 깡통 진짜 많이 차거든요. 근데 여러분 날씨 한번 보세요, 지금요. 졸라게 춥습니다. 어디 나가서요. 노가다도 못 합니다.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깡통 차면 어떻습니까? 앞이 막막해요. 깡통이야 여러분들 맨날 차는 거니까 뭐 그게 별로 대단한 건 아닌데 1월달 깡통 차면요. 날도 추운데 정말 깝깝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날 좀 풀릴 때 깡통 차면이냐 뭐 노가다를 가든지 뭐 어디 뭘 해라 또 밥 먹고 살 수 있는데 1월달 깡통 차면요. 진짜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문제는 2월달 3월달이 다 가시밭길이라 제가 이걸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좀 해두라 그랬지, 그죠? 공부를 해두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카페 시크릿 카페에 들어오신 분이 오늘 올려드린 글을 한번 보면 시크릿 카페는 항상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조금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자, 며칠 공부, 이분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 지금요. 며칠 안 됐습니다. 등록하신 지. 안 깨지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죠? 이런 장 오면은 여러분들 다 깨지게 돼 있잖아요. 뭐 물론 뭐 재수 좋아가지고 많이 먹을 수도 있죠.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많이 깨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안 다친 것만 해도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거지, 그죠? 안 다친 게 신기하다. 분명히 이런 날 깡통 차야 되는데 안 차니까 신기하다 이거지, 그죠? 공부를 좀 해보면은 시장을 알 수 있거든요. 시장을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요즘 바빠서 잘 안 해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제가 올려준단 말이지, 그죠? 장중에 이렇게 시간 되면 올려준단 말이지. 그럼 이거 이렇게 움직인다, 차트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보여주거든요. 그럼 이게 깼냐 안 깼냐. 지금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쫙 올랐다가, 그죠? 다시 금방 나왔거든요. 이 뒤에 저는 이걸 다 기억해요. 이거를요. 올라갔다가 쫙 떨어졌다가 나중에 폭락해 버렸지, 그죠? 예. 그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알고 장중에 이렇게 쭉 지켜보다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이게 어떤 시장이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깡통 찰 일이 없잖아요. 모르면 깡통 차는데 아는데 깡통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미리 좀 해두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돈 날려먹는 거, 잘 버시는 분들은 관계없습니다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어차피 다 날릴 거잖아요. 저한테 배우는 건 아까워도 돈 날리는 건 안 아깝지, 그죠? 예,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하지, 그죠? 나한테 얻은 거, 내가 저한테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못 해줬는데, 저는 내한테 깎아는 안 사준다니까. 그리고 이유도 설명 안 해줘. 내가 왜 깡통 찼는지. 내 돈 어디 썼는지도 얘기 안 해줘. 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게. 근데 시간이 딱 지나면 나중에 깡통 차면 알아요. 아, 그 돈이면 내가 3천만 원이면 내가 그 돈 가지고 내가 뭘 사먹어 차를 바꿔도 차를 바꿔서 낀데. 전세를 들어가도 전세 들어갈 수 있고 차를 바꿔도 되고 그 돈 가지고 애들 소고기 사주면 죽을 때까지 사줘도 남을 건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답을 안 가르쳐줘. 내 돈 3천만 원 뺏어가 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해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을지,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벌지를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면 교훈이 없잖아. 깡통은 찾는데 교훈이 없잖아. 그러니까 뭔 짓 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걔네들이 그런 짓 할까요? 그래야 여러분들 또 돈 들고 올 거 아닙니까?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당분간 주식 끊었다 해놔놓고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할 거 없으면 주식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할 거 없어서 이렇게 주식합니다. 할 거 없어서. 할 거 없다고 주식하거든요. 그럼 옛날에도 깡통 찬 사람이 다시 하면은 깡통 안 찹니까? 차죠, 그죠? 100% 찹니다, 100%. 깡통 한 번 찬 사람은 두 번 차고, 두 번 찬 사람은 10번도 차고 100번도 찹니다. 왜? 앞전에 깡통 차는데 왜 뒤에 깡통 안 찬다는 이유가 뭐 있어? 실력이 높아졌으니까? 그래봤자 깡통 실력이지. 깡통 차는 실력이 높아져봤자 깡통이죠. 예를 들어서 100번을 매매해가지고 30번을 먹고 깡통 찼어요. 그럼 이 사람 다음에 또 돈 들고 오면은 100번에서 40번, 40번 먹는 거예요. 그래봐 깡통이죠. 또 돈 들고 왔어. 100번에 70번 먹어요. 실력은 높아져요. 또 깡통이라 이거. 그럼 100번에 90번 먹어요. 또 깡통이라 이거. 그럼 100번에 95번 먹어요. 또 깡통이라. 왜? 실력만 높아진 거예요. 실력만. 옛날에는 메이저가 조금만 탁 속여도 확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제는 뭡니까? 빠꼼하게 잘 안 넘어와. 안 넘어오는데 결국은 깡통 차요. 결국은 깡통 차요. 왜? 돈질은 못 이기거든요. 주식시장이 뭡니까? 돈질이잖아요. 돈 많은 놈들이 돈질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 3조를 외국인이 3조를 매수를 했어요. 선물 매수를 했어요. 3조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기관하고 개인이 붙어가지고 계속 주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를 계속 떨어뜨려요. 외국인 물렸지, 그죠? 외국인 물렸습니다. 그럼 얘들 어떻게 할까요? 왜요? 그럼 이때 이 시점에서요, 외국인들 3조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밀어버리거든요. 폭락시켜버려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3조만큼 손실 났는 거 있잖아요. 밀어버려가지고 플러스를 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우리는 이쯤 오면 어떻습니까? 올라갈 걸로 생각한단 말이지. 그죠? 올라갈 걸로. 근데 외국인은 뭡니까? 이 새끼들 봐라. 천내리 뿐단 말이야. 그래 놓고 여기 3조 더 팔아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주가 폭락해버리죠. 그럼 얘네들은 결국 수익 낸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 다 물려가지고 주고 나갈 때 이제 됐다 번져놨구나 하면 쳐올릴 뿐이에요. 이래 쳐올릴 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또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붙잡은 사람들 다 들러붙어가 다 주고 나가는 게 결국은 이래 되는 거라. 교훈이 어디 있어요 이게. 깡통 차는데 아무 교훈 없어요.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교훈을 얘기해 주면은 사람들이 빠꼼하게 또 똑똑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안 날리거든. 그럼 메이저들 돈 먹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답을 안 가르쳐줘. 닌 돈만 가져오라 하거든. 그러나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넣어가지고 주식에 집어넣으면 얘들 뭐합니까? 그 돈 가지고.
연말에 룸살롱 가가지고 아가씨 끼고 술 마시고 있지, 그죠? 돈 벌어가지고.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파생시장도 마찬가지고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 제로섬이란 게 뭡니까? 원 빼기 원은 제로인 거지. 내가 돈을 벌고 네가 돈을 날리가 제로 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벌고 어떤 사람은 날리고 어떤 사람이 번 돈은 어떤 사람이 날린 돈이고 내가 날린 돈은 다른 사람이 번 돈이에요. 그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경쟁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날린 돈 중에서 제가 일부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매달 제가 여러분도 날리는 돈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 중에서는 뭡니까? 일을 분석을 해보면은 제일 큰 놈이 누굽니까? 일이 제일 큰 놈이 외국인이겠지, 그죠?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이 섞이고, 그 다음에 세력들이 섞이고, 큰 손들이 섞이고, 그죠? 큰 손 개미도 있을 겁니다.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여 밑에 좀 제가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나머지 이런 누굽니까? 개인 투자가입니다. 개인 투자가. 이 전체가 개인 투자가입니다. 개인 투자가 돈이 만큼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 외국인이 이만큼 가져가요. 이만큼 외국인이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기관이 또 이만큼 가져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만큼 가지고 이제 얘네들 나눠가지. 요 기퉁이 쪼매난 거 요거 내가 가져오는 거라. 요만큼 내가 가져오는 거라. 이런 구조라. 얘네들 먹는 거는 제가 못 뺏어 먹어요. 뺏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뭡니까? 여러 개인 투자가 요만큼 뺏어 먹는 게라. 그래도 저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예, 돈도 꽤 있고요. 돈 아쉬워가지고 뭐 못한다든지 뭐 아까워서 뭐 못하겠다, 돈이 없어 못하겠다 그런 소리 안 해요. 저는요. 이렇게 벌어도 그런 소리 안 해요. 돈이 더 필요하면 더 벌면 돼요. 근데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모태솔로기 때문에 뭐 저도 애는 있었지만 그죠. 돈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버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면은 요만큼 더 띄우면 되겠지, 그죠? 이만큼 띄워도 몇 억은 될걸요, 아마. 한 달에 몇 억은 될 겁니다, 아마. 저는 진짜 모래알처럼 띄우거든요. 요만큼, 이만한,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3조죠, 3조. 3조에서 요만큼 게 얼마입니까? 이거 해도 몇십억 될지도, 몇십억 되겠다, 그죠? 몇십억 필요 없고,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딱 땡겨오면 돼. 그러면 저는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더 이상 호구가 되지 마십시오. 시장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1월달, 1월 2일, 1월 3일, 2월 4일, 2월 5일, 1월 6일, 그 다음에 주말 빼고, 그 다음에 8, 9, 10, 11, 10, 쭉쭉쭉 1월달, 2월달 쭉쭉쭉쭉쭉 1, 2, 3, 4, 5, 6, 7, 8, 9, 10 3월달 쭉쭉쭉쭉 4, 5, 6, 7, 8, 9, 10, 11, 12 요날 특징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2월 16일 장의 특징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7월 8일 특징이 뭐냐 물으면 알아야 돼요. 적정한 야감 얼마인가 알아야 됩니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산 못하면요 호구예요. 호구. 이거 알아도 저요 이만큼 해서 요 모래알만큼밖에 못 먹는다니까. 그래도 모래알이라도 먹잖아. 여러분들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개인 투자가 호구 개인 투자가 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돈 뺏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뺏어 먹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뺏기는 사람들이라. 이 포식자, 그죠? 이 피포식자, 먹이라, 먹이. 이 포식자고.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저거들끼리 잘났다고 막 싸우거든요. 내가 고순이 많이 간다고. 그래 봐,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로 옮겨오셔야 돼요.
요 기퉁이 요 쪼맨한 자리 요 진짜 모래알보다 작은 요 자리라도 들어와야 된다고. 여기 있으면 답이 없어요. 여기서 좀 큰 놈, 여기서 잘난 놈, 고수, 중수, 하수, 백날 필요 없어. 여기 있으면 다 깡통이야. 결국은 얘한테 뺏기게 돼 있어. 요 안에 진짜 기퉁이 쪼만해도 요만이라도 안에 자주 자고 있어야 돼요. 일로 넘어와야 돼 빨리. 그러려고는 방금 전에 했다시피 이건 기초입니다. 기초.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내일 월요일날 적정한 시장의 상황, 양압, 흐름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안에 또 1월달 이렇게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설명드려서 1월달 뭐 날짜별로 그러면 이 주별로도 알아야 돼. 주별로. 이 주별의 특징 그리고 1월달 월별의 특징 알아야 돼요. 1월달은 보통 어떻더라. 내가 방금 설명드렸지. 1월달은 첫날, 둘째 날 설명드렸잖아. 그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언제가 위험한지 17일 2월달 어떻게 됩니까? 2월달은 이게 윤달이기 때문에 28일밖에 없거든요. 짧아요. 28일달 2월달은 만기가 짧아요. 보면 28일밖에 없기 때문에 3월 만기지. 그죠? 짧아요.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 짧을 때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 적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위험한 상황과 덜 위험한 상황.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양압이 작을 때 양매수로 들어가면은 한쪽은 200% 올라가고 한쪽은 50% 까이가지고 퉁 치면은 150% 수익 나요. 이거 알면은. 이럴 때 하는 게 뭡니까? 양매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양매수를 이렇게 안 하고 매일 콜 샀다가 풋 샀다 콜 샀다 풋 샀다 이런 거 있죠. 100% 깡통입니다. 이거.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가면요. 상승 하락 이래 가면은 이거 먹을 수 있어. 양매수로. 근데 시장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양매수 들어가면 박살납니다. 이거. 왜? 시장은 변함이 없죠. 시장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건 결국 보합이잖아요. 결국 보합인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양압만 빠지는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지. 양압만 빠진다고. 프리미엄만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계속 오르든가 내리락하면 계속 오르든가 이럴 때 양매수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은 어떻습니까? 둘 다 까여버린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5% 올랐다가 다음날 5% 내리면 어디 됩니까? 둘 다 까여버립니다. 전전날보다. 이 월별의 특징 그리고 연별로 특징 1, 2, 3, 4월 달은 어떻다 4월, 5월달 공통되거든요. 이 4월달 여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도 들어가요. 4, 5월달이 어떻다 그 다음에 6, 7, 8, 9, 10까지는 어떻다 11, 12는 어떻다 일별, 월별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시간별로 아침 9시 출발합니다. 10시에는 어떤 흐름, 11시 어떤 흐름, 12시 어떤 흐름, 1시, 2시, 3시, 그리고 3시 30분부터 3시 35분까지, 그리고 3시 35분부터 45분까지. 그 다음에 야간장 있지, 그죠? 야간장 6시부터 어떻게, 7시부터 어떻게, 8시부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연별로. 그 다음에 분기별로. 우리가 분기라 하는 거는 1분기, 1, 4분기, 2, 4분기까지, 그죠? 예, 1, 4월 달. 뭐, 이래 쭉쭉쭉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월별로. 주별로. 일별로. 일별 안에는 뭡니까? 시간별로. 야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7월 23일 날. 자, 보면서 7월 23일 날. 자, 원래 7월 23일 어떻습니까? 23요네, 그죠? 만기날이 9일이지, 그죠? 그럼 만기 다음 주네, 그죠? 적정 양압 얼마입니까, 이거? 적정 양압 얼마입니까, 요거? 이때 상황은 어떨까요? 7월달이네. 7월달은 어떤 흐름입니까? 7월달은 보통 여름이 오기 바로 직전이고 한참 덥기 직전이네. 그죠?
그러면 7월 달에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현물주로 해서 아이스크림주, 빙그레입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지, 그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요. 7월 달 되면. 7월 특징은 대충 현물은 그렇다. 4월 달은요? 4월 달 미세먼지주지, 그죠? 그러면 뭡니까? 마스크 만드는 회사. 엄청나게 올라가지, 그죠? 23일 날 특징. 자, 9일 날 만기. 23일, 이 만기 다음 주네, 그죠? 다음 주고, 만기 전주네, 그죠? 이 만기 전주, 만기주. 그럼 세 번째 주네, 그죠? 만기 전주. 적정 양압은 이날 얼마입니까? 이건 설명드리면 안 되겠다, 그죠? 그냥 대충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요걸 날짜별로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별로, 분기별로, 일별로 분석을,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좀 해놔야 돼요. 이거 알면은 돈을 법니까, 못 법니까? 돈 못 법니다. 이거 안다고 돈을 법니까? 못 법니다. 이거는 뭡니까? 기초입니다, 기초. 여러분 1, 2, 3, 4 숫자 알면은 미분적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 그죠? 근데 미분적분 하는데 1, 2, 3, 4 모르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죠? 예, 똑같은 겁니다, 그냥. A, B, C, D 모르는데 영어 해야 됩니까? 안 되지, 그죠? 예, A, B, C, D 알아야지 영어가 되는 거지, 그죠? 예, 기초입니다, 기초.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요거 마음 먹으면은 한 시간 만에 끝나는 문제예요, 이거. 이거 한 시간짜리입니다. 이 영상, 저희 연구소에 들어오면은 여기 있나? 뭐 하여튼 강의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강의가 원체 많다 보니까 저도 사실 뭐가 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옛날 자료도 있거든요. 10년 전의 자료, ELW 자료부터 해가지고 막 선물 옵션, 현물까지 막 짬뽕이 돼 있다 보니까 저도 어디 뭐 있는지를 몰라요. 영상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찾아보면 이 영상 이 내용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알고 보면은 1시간짜리 영상으로 끝납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만. 요런 기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런 기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지 돈을 버는 거. 돈 버는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기초입니다. 기초.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모르면 그냥 안 되는 거라. 안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면서 시장이 아침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이 현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ELW 하시는 분도 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ETF 하시는 분들,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이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이 차트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차트에서, 그죠? 현물도 마찬가지. 현물도 현물 차트가 있고, 그죠? 종합주가 차트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선행하는 차트가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 선행한다는 말이 무슨 하면 제일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선물이 올라가면요. 조금 있으면은 종합주가가 올라가요. 요게 1초 정도 상간의 갭이 있습니다. 선물이 먼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물이 뭔지는 몰라도 선물 차트는 알아야 되겠지, 그죠? 왜? 현물보다 빨리 올라갔잖아요, 제가요. 선물은 하루 거래 금액이 3조입니다. 근데 선물을 거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약간 규칙적이에요. 왜? 거래 가능한 거니까. 근데 종합주가는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코스피 1700개 종목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균 가격을 지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코스피 200은 뭡니까? 이 코스피 종목 200개를, 우량주 200개에 이거를 또다시 평균치를 내놨는 거예요. 평균치를. 얘도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얘도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되는 게 뭡니까? 선물 차트지, 그죠? 선물은 몰라도 선물 차트는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다른 거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균 가격이잖아요. 평균 가격을 지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실제로 하루에 3조짜리 거래되는 거거든요. 3조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 얘를 분석하면은 이 모든 걸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래서 선물을 잘 몰라. 난 선물을 잘 몰라요. 옵션도 더더욱 모르고 하거든. 몰라도 돼요. 알 필요 없어요. 현문하시는 분들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차트는 봐야 된다고, 선물 차트를. 왜? 코스피보다 빠르니까. 선행하니까. 개념이 뭡니까? 알면 좋죠. 근데 복잡해 보면. 선물이란 것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미리 선자하고 물건 물자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선행하는 하는데, 아예 모르겠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선물 차트가 다른 차트보다 빠르다. 그리고 더 정확하다. 근데 이걸 또 선물 차트만 공부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선물하고 코스피 200하고의 이 관계거든요. 얘하고 관계를 알아야 돼, 또. 수치는 비슷비슷한데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얘는 293인데요. 얘는 얼마입니까? 292예요. 근데 똑같은 거라 했는데 왜 다르노? 이 문제. 근데 293짜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하고 종합주가 얼마입니까? 2170대지, 그죠? 자, 290짜리하고 2170짜리가 있어요. 2170짜리는 움직일 때 눈에 안 보이겠지, 그죠? 1% 내리면 얼마입니까? 21포인트 내리지, 그죠? 21포인트. 얘는 1% 내리면 얼마입니까? 2.9지, 그죠? 2.9. 그럼 21틱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2.9틱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떻습니까? 얘가 더 완만하죠? 이게 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오늘같이 2% 내리면 어떻습니까? 어제처럼 2% 내리면은 얘는 40포인트 늦게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얘는 기껏 해봐야지 5포인트 내외로 움직여요. 그럼 어떻습니까? 5포인트가 이렇게 움직일 때 40포인트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였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등락폭이 적은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종합주가는 볼 필요 없다. 이제부터 앞으로 볼 필요 아예 없다. 한 번씩 확인은 해야 돼요. 지금 2100대인지 2100대인지 2200대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한 번씩 확인하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다. 근데 이 코스피는 알아야 된다. 코스피 차트는 필요가 없어요. 차트는 야만 보면 돼요. 근데 이 가격과 이 가격의 이유를 또 알아야 돼요. 이건 뭡니까?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 돈 법니까? 아니요, 이건 기초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아마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아마 어떤 강사도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또, 몰라, 제 강의를 본 사람들이라 하면은, 또 그런 사람이 전문가라 그러면은, 저한테서 주워 들었는 거 어디 가가지고 또 똑같이 설명하겠지, 그죠? 뭐 그런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10년 넘게 매매를 해왔다 보니까, 제 강의를 보고 공부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와전이 아니고 그게 전해지다 보면 나중에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는데 제 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거를 가지고. 기법적인 것도 그렇고 매매적인 것도 그렇고 제 거를 보고 자기 거인 것처럼 저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지, 그죠? 내용이 저하고는 좀 다른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한테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저하고 내용은 좀 다른데 내가 말하는 요지하고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몰라요. 저한테 배운 건지. 물론 그 사람은 저한테 배운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배운 누군가가 버트리고 막 다리 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좀 핵심을 못 잡고 뭐라 그럽니까? 주변을 빙 도는 우리 주변이라 그러지. 주변을, 그죠? 핵심은 여기 있는데 주변 빙 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남들한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다 보면 저 내 거 같은데 싶은데 내용이 틀리니까 제 거라고 말은 못 하겠고, 저 사람이 저걸 연구해 가지고 과연 알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변을 빙빙 돌고 있다고, 이렇게. 핵심을 못 가고 주변에 빙빙 돌고 있어요, 이렇게. 저거
배워봤자 필요 없을 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알면 안 돼요. 저도 이거 평생 동안 먹고 살 거거든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거 까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알아버리면 제가 못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아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걸 이해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나랑 완전 틀린 거거든. 만약에 이게 내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주변에 빙빙 돌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좋아요. 근데 이거 내 안으로 딱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점점 커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먹을 파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안까지 들어오시면 안 되고 그냥 주변에 빙빙 돌면서 주워들은 정도로 매매하시는 건 괜찮아요. 다만 문제점은 주워들은 걸로 매매하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점이 생깁니다. 껍데기 화려하다고 해가지고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속 안에 알맹이는 영 개판인데 껍데기 포장만 이쁘면 남들이 보기에는 이쁘다 그러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부분을 연구를 하세요. 스스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시장에게 적용을 시키고 시장에게 적용을 시켰으면은 돈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요 단계가 남아있어요. 일단은 이 주들었는 거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적응을 해라. 이게 뭐 시행착오를 겪으라는 얘기지. 그죠? 시행착오를 겪고 이걸 돈으로 연결해요. 여기서 끝내버리면요. 이제 고수가 됩니다. 실력은 존나게 좋은데 돈을 못 벌어. 이걸 돈으로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돈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밥그릇을 알아야 돼. 밥그릇. 여러분이 얼만큼 돈이 필요한 사람이고 얼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얼만큼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은지를 스스로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은 3조가 있다니까요. 하루에 매일 3조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얼마를 빼먹고 싶냐 이거지. 근데 빼먹으려고 그러면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포식자와 피포식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포식자 안에 있으면은 이 모래알 같아도 일단 돈을 안 뺏기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큰 덩어리로 있어도 뭡니까? 호구거든 이거는. 자기 위치도 알아야 돼 이거.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 포식자에 있는 건지 피포식자에 있는 건지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도 내 밖을 알아야 돼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이 중에서 0.0001%밖에 안 되더라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거든요. 왜 3조니까 3조. 0.0001% 켜도 뭐 한 달에 뭐 1억 이상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하루에 1억은 안 되겠어요. 0.0001% 켜도. 0.000001% 켜도 100만원 될걸요, 아마? 하루에 100만원 벌면 한 달이면 2천만원 벌잖아요. 네. 1년이면 2, 3억 정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0.0001% 벌어도 100만원을 번다는 얘기죠. 일단은 여기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려 그러면 이 기초들을 여러분들이 다 갈고 닦아야 되고 기초를 닦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시장에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적용시키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돈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밥그릇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만큼 잘 버틸 수 있는지 내가 1년 정도를 주식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그만한 자금이 있는지 결국은 돈은 돈이거든요. 돈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적은 돈으로 큰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놈도 아니고 1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돈놈입니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정상적인 생각. 했잖아요. 1년 정기예탁금의 10배. 요즘은 정기예탁금이 워낙 낮으니까 10배 정도. 그럼 만약에 지금이 1.5% 정도 되니까 15% 정도. 그럼 1년이면 한 달에 15%니까 1년이면 얼마입니까? 한 150% 그냥 170% 되는데 150% 잡을게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 원금 전체를 해가지고 원금 전체에 한 150% 정도 수익내면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그죠? 100만원 있으면 얼마입니까? 1500 벌 수 있죠.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습니까? 평균 잡아서 100만 원도 벌 수 있다, 그죠? 그럼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정도 버는 거는 괜찮다. 비록 15% 넘지만 괜찮다. 10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한다. 한 달에 15%니까 150만 원이죠. 1년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죠. 이 정도는 괜찮다. 이게 정상적이다. 상식적이다.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1000만 원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 지나 얼마 줍니까? 10만 원 줍니다. 10만 원. 근데 1500만 원 벌었잖아요. 괜찮다. 이 정도면은. 근데 100만 원 가지고 1500 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식에 어긋나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깡통 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일단은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번 돈이든 대출이든 간에 돈이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300만 원 벌고 싶다 하잖아요. 그럼 3천만 원 가져오시라고요. 3천만 원 가지고 하시라고. 3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러면요. 1년에 3천만 원 벌 수 있다니까. 이게 있어야 300만 원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다. 1억을 가져오세요, 1억을. 돈을 모아서 1억을 가져오시라니까. 그러면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에 어긋나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상식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물론 있다고 해서 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정도는 욕심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큰 욕심 안 하고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매매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현물을 투자할 수도 있고, ELW 할 수도 있고, ETF 할 수도 있고, 선물 옵션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다 할 줄 알거든요. 해외 선물도 할 줄 알고요. 해외 주식도 할 줄 압니다. 다 해봤어요, 제가요. 그럼 경우의 수에 따라 가지고 해외 선물로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고, 오늘 같은 날 해외 선물 500포인트, 지금 미국 선물이 500포인트 빠졌거든요. 1포인트당 12,000원. 500포인트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죠. 이게 얼마 가지고? 600만 원 가지고. 한 계약이 600만 원이거든요. 한 계약 600만 원 가지고 해외 선물 한 계약 600만 원. 물론 나스닥은 한 800, 900쯤 되는데 지금은 1000 넘어갔을라나? 이제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한 1000만 원 잡으면은 나스닥 1000만 원 잡으면 600포인트 먹으면요. 600만 원 벌어요. 따블이지, 그죠? 아침에 10시에 만약에 내가 매도를 쳤으면은 지금 따블입니다, 벌써. 그럼 600만 원 가지고 600만 원 버는데 1억 있으면은 이 중에서 10%도 안 되는 돈, 그죠? 10%도 안 되는 돈 투자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좀 벌고 또 현물에서 좀 벌고 선물 좀 사놔가지고 좀 벌고 옵션으로도 좀 벌고 그러니까 뭐 요 50만 원 먹고 30만 원 먹고 100만 원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100몇십만 원 버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별로 안 어려워요, 이게. 왜? 돈이 많은 만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1억을 다 선물이나 다 옵션에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이게 바로 분산 투자라 하는 거라. 근데 분산 투자라 하니까 현물 잡고 이 분산 투자. 국내 현물. 이게 무슨 분산 투자라. 그냥 물타기 하는 건 아니면은 막 종목만 실실 늘리놨는 거지. 이 중에 한 개만 사야 되는 거예요. 현물 같으면 현물 한 개만 사는 거라. 해외 선물이면 해외 선물 한 개만 사고. 이것저것 잡는 게 아니고요. 종목 뭐 백화점도 아니고 막 늘여놔가지고 이것저것 잡지 말고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빙시라 빙시. 어떤 종목은 수익이 어떤 종목은 손실이고 어떤 머리 안 아픕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머리 안 아파요? 난 머리 아파요 이거 보고 있으면. 종목 어떤 거는 5% 수익, 어떤 거는 20% 손실이고 어떤 거는 3% 수익, 어떤 거는 보합이고 이런 걸 왜 하냐고 이 짓을. 대체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법니까 실제로? 벌면 해도 되지. 못 벌잖아 1억 투자해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분산 투자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의 투자 방법을 분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다 해보기 힘들지만 여러분들 다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해보면 좋죠 뭐. 저는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옵션입니다. 그래서 옵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쉬워요. 이 중에서. 현물이 더 쉽지 않으냐? 현물은 참 쉽지, 그죠? 저도 기회 되면 현물을 꼭 하겠다 생각하고 있고, 현물도 제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하는데, 제 성격은 좀 안 맞아요. 삼성전자 3% 물렸습니다. 뭐, 그렇게 가정해요. 이거 언제 본전합니까? 이거 언제 본전할까요, 이거요? 빠르면 2일 정도. 그죠? 늦으면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단 3% 물렸을 뿐인데, 이거 본전하는데 빠르면 2일. 왜 2일입니까? 삼성전자 하루에 1, 2%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3% 물렸으니까 존나게 물린 거죠. 그럼 20% 물린 사람은 미친 거죠. 개 존나게 물린 거죠, 이거는. 그죠? 하루에 1, 2%밖에 안 올라가잖아, 얘. 물론 뭐 3, 4% 올라가는 게 있겠지만 그건 예외고, 평소에 보면 1, 2%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재수 없으면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본전하는데. 꼴랑 3% 본전하는데. 근데 3% 손해났는데, 이게 20%까지 떨어졌다가, 9년 9개월까지 20% 손실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40% 올라가지고 본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10년 걸릴 수도 있는 기라. 삼성전자니까 그나마 이렇고, 잡조 같으면 어떻습니까? 상장 폐지당해 부지,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당해 버립니다. 10년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현물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절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물은? 3% 되면은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손절. 사람이 살다 보면 잠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맨날 손절하면 끝나버리겠지만은, 매매 잘하는 사람 같으면은, 3% 손절하면, 손절하면 돼요, 그냥. 손절하고 다른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면 돼요. 근데 현물 3% 먹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졸라게 어렵지, 그죠? 작전주 안 들어가는 이상은 3% 잘 못 먹어요. 우량주들은 3% 잘 못 올라가요. 특별한 날 외에는, 호재나 이런 거 외에는, 그죠? 잘 못 먹어요. 2등주, 3등주, 현대중공업 같은 거, 2등주, 3등주, 그 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2등주, 3등주, 3% 물리면은요, 10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야? 맨날 세력주, 잡주, 작전주, 이런 거 들어가고 앉아있는 게, 테마주, 이런 거. 그래가지고, 재수 없으면 한가 맞아 30% 날라가고, 미수풀 때리면 깡통이라, 그냥.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왜 현물이 이렇게 어렵지 하거든. 어려운 걸 하여 그렇죠. 근데 쉬운 점도 있지, 그죠? 왜? 손실 나봐야지. 삼성전자 1, 2%밖에 손실 안 나거든. 좋죠? 안전하죠? 먹어봤자 1, 2%라는 얘기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현물이라는 게요, 쉬운 거하고 돈 벌기 좋은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쉽다는 거하고 돈 벌기 좋다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 돈 벌기 좋은 거는 옵션이에요. 10만원 잘 투자하면 100만원 되거든요, 이게. 딸랑 10만원 어디 나가가지고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끝나는 돈인데, 요거 잘 키우면은 100만원 돼버리거든. 효자란 말이죠. 그죠? 효자라. 그게 좋은 거라. 선물은 뭡니까? 실력만큼 수익 나요. 잘 맞춰야지 수익 나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매매하거나 한 달에 두 번밖에 매매 안 하면은 사실 매매하기 괜찮은데 매일 매매하잖아, 그죠? 선물이 되게 위험해요. 매일 하면. 왜? 여러분 실력이 매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실력이 매일 맞출 능력이 되면 괜찮죠. 여러분도 승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물도 위험해요. 얘도 똑같아요. 본전하려고 그러면 1% 손해났습니다. 1포인트 손해났는데 언제 본전합니까? 재수없으면 10년도 걸립니다. 똑같아요. 선물하고. 그 대신에 현물보다는 선물이 훨씬 매매하기 좋아요. ELW는 뭐 옵션하고 비슷한데 얘는 매도도 없고, 그죠? 금액과 움직임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거래량 많은 종목들 따라가야 되지, 그죠? 여러분 선택이 없어요. ELW 단점이 그거죠. 여러분이 행사가를 그걸 정할 수가 없어요. 옵션은 모든 행사가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0.02짜리도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거래량 되게 많아요.
하루에 몇 억은 거래됩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습니까? 메이저가 들어가 있는 종목 몇 종목만 딱 매매할 수 있어요. 행사가도 여러분들 안 보고 매매할 기라. 그죠? 여러분들 행사가 안 보죠. 그게 왜? 어차피 거래 없는 거는 못 하거든. 근데 그 종목들이 이 옵션하고 비교해 보면 항상 30% 비싸 보면은. 예를 들면은 옵션가 0.7이면은 ELW가로 70원이거든요. 근데 ELW 보면 100원 돼 있어. 100원에서 110원 돼 있어. 뭐야? 적정가는 70원인데 야는 항상 비싸. 이거 불합리하죠. 불합리합니다. ETF는 뭡니까? 좀 안전해. 왜? 종합주가 1% 오르면은 2% 올라가는 거. 더블 있지, 그죠? 또는 1%, 2% 이렇게 올라가지, 그죠? 근데 종합주가 1, 2% 잘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ETF 하시는 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ETF 0.2% 손실 났어요. 이거 언제 본전합니까? 최소 조금은 바로 되겠지만 최소 쓰면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0.2% 손실인데.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올라갈 때 맨날 맞추고 내려갈 때 맨날 맞추면 되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없잖아. 대부분 물려있다가 본전하거나 수익 좀 나거나 물려있다가 수익 나거나 물려있다가 수익 나거나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물리는 게 일상화돼 있어. 생활화돼 있어. 물려도 괜찮아. 에이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도 자기 돈을 주식시장에 넣어놓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있거든. 지 돈 지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지 당연히. 그 돈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눈먼 돈이라고 하죠. 눈먼 돈. 자기는 지 돈인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보면 눈먼 돈이라. 먼저 먹는 놈이 임자한 거라. 그런 사람을 우리가 호구라고 하지, 그죠? 네, 호구입니다, 호구. 자, 오늘 길게 할 생각 없었고 10분, 20분 할 생각에는 또 1시간 넘어갔네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 보통 기본이 3시간씩 하는데 뭐 3시간 할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리는데 긴 거는 인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길게 안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